오늘은 가나성과 무한향상의 길 사품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업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태 우리 이제 쌍차 쌍조 연기 중도 한 거는 그거는 좀 이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를 초월해서 이제 한번 실수하는 쪽으로 가자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그런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하고 행위하는 그 업에 대해서 일단 한번 검토해보고 가자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업이라고 우리가 참 절에서 업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어젠가 아ren가 제가 이 얘기 드렸지만 저쪽 원시 불교 쪽은 뭘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미세하게 봅니다. 미세하게 보고 아주 분석적이고. 근데 대승불교 쪽에는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거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초월적이고. 그래서 이 업도 원시불교 쪽에서 보는 업은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이제 대승적인 그런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 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계속 이 얘기 해 왔습니다. 업이 이제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중도 연기 하면서 양변을 여여가지고 그 양변을 또 이제 긍정하는 그런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 업은 양변을 여의지도 못하고 초월하지도 못하고 그 양변을 이제 있다고 보고 집착하면서 사고하고 행위하는 것을 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변을 못 여의고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우리가 사고하고 행위하면은 다 업입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이도된 것만 업이고 이도 안 된 거는 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뭐 그렇게 구분을 해도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양변에 집착해 가지고 사고하고 행위하는 거는 다 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면은 내가 이제 사고하고 행위하는 것이 전부 다 업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업을 이제 없애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방법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업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들어 이제 업장 소멸한다고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이제 수자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화두가 잘 안 들리고 공부가 안 되니까 업장 소멸부터 하고 그래 이제 화두 참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가끔 저도 만나요. 만나면 그분들한테 화두 들고 참선하는 그 방법이야말로 업장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제일 효과적인 길인데 따로 뭐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려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들어 하는데 실제는 이제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제일 지름길이고 또 효과적인 길이 정말 이제 화두 들고 공부하는 길입니다. 물론 뭐 기도해가지고 업장 소멸하는 길도 있겠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업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나쁜 습관 들이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쁜 습관 들이는 것도 업이지만은 좋은 일 하는 것도 업입니다. 양극단에서 우리가 집착해서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는 선업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쁜 습관 들여서 나쁜 행위를 하는 거는 우리는 악업이라고 그러고, 이제 선하게 하는 그거는 이제 선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은 마찬가지예요. 업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한테 이제 고통을 이제 덜 주는 거는 악업보다는 선업이 훨씬 이제 우리한테 고통은 덜 줍니다. 덜 주는데 업은 업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다 이제 그 양변에서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사고하고 행위하는 거는 다 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 대해서 이제 선과 악이 다 업이다. 또 한 가지가 개인업이 있고 또 공업이 있습니다. 함께 짓는. 그래서 저는 가끔 날 보고 산에 있으니까 뭐 애지력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스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스님들한테도 물을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물어요. 물으면은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모르는데, 단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정확하고 확실히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대충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공업을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운명을,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의식을 보면은 그분의 앞날이 이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사회나 국가도 역시 이제 국민의 의식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앞날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잠깐 우리 지금 사회를 한번 보고 가면은 전체로 이제 우리가 좀 먼 역사는 아니고 이 가까운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국민들 의식 가운데에 문제되는 점,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 운명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업을 우리 사회 토체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내가 한 가지 지적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2조 500년 동안에 사색 당파하면서 맨날 패갈라가 싸움질하고, 그것도 이제 정말로 악독한 그런 이제 부관 참시 같은 짓도 하거든요. 부관 참시가 뭔가 하면은 그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이제 열어가지고 참시 목을 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자기 이견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했던 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36년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방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남북 통일이 돼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 8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는 어릴 때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11사건 때 길 가다가 막 총알이 막 쌩쌩하고 머리로 날아가는데 골목에 엎드리가 숨어서 그래 피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남북이 갈려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갈등하고 또 대립하고 패거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남쪽이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단결해서 어쨌든 이부하고 빨리 통일해서 우리가 한나라로 만들어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단결해서 잘 살아야 할 텐데, 또 남쪽은 또 뭐 군사 정분이 또 뭐 민주화 세력이니 해가지고 끝없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민주화만 되면은 정말로 뭐 아무 일 없이 잘 살 줄 알고 정말로 이제 좀 좋은 생각 가졌던 분들은 그걸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건 또 분열하는 거예요.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도처에 이 패거리하고 분열하는 거는 이건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답답해가 이거 뭐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유전자에 무슨 그런 요인이고 막 생겨버리는가 보다. 이런 얘기까지도 저는. 근데 이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하다. 이런 공업 속에 우리 불교가 참 이 역할하기가 정말 힘들고 중놀이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스님들도 사람이니까 여기 사회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스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 법 이거 지키면서 절대 안 그렇게 하고 너를 계도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가가 어떤 성가입니까? 지금 2600년 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밖에는 갖고 없습니다. 가톨릭 뭐 한 2000년 된 공동체 있죠. 우리만 지금 그렇게 역사가. 그런데 이런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정말로 이제 중도 연기를 지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사고를 하고 행위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분열하고 패거리 하는 사람들이 야, 저쪽은 정말 별세계구나.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오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배우러 오너라. 너 배워 와서 정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업도 하고 모든 거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도 덩달아 가지고 패거리하고 분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 얘기하면서 아침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난 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업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본래 성불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걸 보고 사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애당초 업은 없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업뿐 아니라 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할까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거리가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600년 된 성가 공동체 정신, 이게 뭡니까? 중도 연기거든요. 이걸 갖고 정말로 이제 조그마한 샘물이지만은 거기 물의 근원지가 돼가지고 끝없이 그 이제 탕류를 우리가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샘의 근원지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도 연기 공부하는 데 대해서 어째 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근거지를 누구의 힘이든지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선센터입니다. 만들어지면은 이 프로그램도 이제 물론 이제 더 보완하고 고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끝없이 보완하면서 이제 이런 이론 교육을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실참을 한 3분의 2쯤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거기에 끝없이 어떤 사람이든 와서 거기 와서 교육받고 사회 복귀해서 이렇게 사회 일각에 조그만한 힘이라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희망이라도 그렇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선센터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저 토굴 밑에 계시는 거사님이 이 얘기 했나 모르겠네. 거사님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신문을 잘 보니까 신문을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눈이 번쩍 띄는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름 잊어버렸네. 제주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철학을 전공한 동국대학교 나왔대요, 그분이. 그분은 그 미국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막 재활센터 조금 비슷한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에 이제 적응을 못하고 낙오된 분이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가 그분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제주도 계시는 그 교수님은 그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했겠죠. 그분은 이제 자기는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이제 그 사회에 적응 못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아주 소규모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인생이 뭐냐라든지 또 삶이 뭐냐라든지 그런 바른 삶은 어떤 것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문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서로 토론해가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삶의 이제 그 이욕을 이제 생기게끔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관계됐는지 관계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소개된 거 보면 이분이 관계된 것 같아요. 서울의 성프란체스카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대요. 성프란체스카 하는 거 보면은 가톨릭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노숙자만 데려다 한대요. 성공회사고요. 노숙자만 데려다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분들이 하고 있네. 근데 그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노숙자들이 사회에 이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뭐 철학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분들도 이제 그 사회에 적응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에 복귀해서 살 수 있게끔 의식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제 중도 연기 이것도 사실은 어제 제가 자꾸 시각을 바꾼다 하는데 의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관도 바꾸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2일 동안에 했지만은 정말로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존재 원리를 지대로 이해만 한다면은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쪽에서는 우리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처음 나오듯이 거기에는 역기능과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귀하더라도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우리라고는 안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봐서 우리는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는 그쪽보다는 더 이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이제 복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업에 대한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업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이틀 동안에 중도 연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불교 교리 가운데에 이제 중도 연기에 접근하기 전에 이제 인과 이제 여기는 이제 선업과 악업이 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인과에 관한 또 가르침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그 선지식 스님들이 이제 그 결제 법문이나 해제 법문 이렇게 할 때 가서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중도 연기에 대한 법을 선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님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차원을 낮춰가지고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서감 스님이라고 그 부산에 계시던 그 노스님은 인가 법문을 어떻게 잘했던지 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도 흘리게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인가 법문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향곡 스님, 성철 스님 이분들 대에 오면서 인가 법문이 차츰차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선원장 스님들도 어디 나가서 법문한 거 보면은 인가 법문 하는 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가 법문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업을 극복해 가는 이제 하나의 임무는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제 인가 법문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틴나칸 스님이나 다라이라마 스님이 법에 대한 법문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인가 법문입니다. 인가 법문. 그래서 부처님도 인가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거를 우리가 이제 행하면은 선에 대한 가보를 받고 이제 악을 이제 행하면은 악에 대한 가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한 쪽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법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다라이라마나 틴나칸 스님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이제 차원이 높은 법에 관한 법문을 우리는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 불교는 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보다 존경도 못 받고 또 이제 신뢰도 못 받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얀마에 갔다 온 스님 얘기 들으면은 마리시 맹상센터라든가요. 거기는 한 700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대요. 근데 외국에서 엄청나게 온답니다. 비파사나 하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이제 높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종에 있기 때문에 법을 제일 깊이 보고 그래도 최상승하는 우리는 성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서 누가 공부하러 한국에 옵니까? 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파인지 어제도 잠깐 제가 이 얘기 드렸지만 일본 선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선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자 시인도 계시지만 이제 주의 시인들이 참 많으신데 어째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평소 이 성단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꼭 내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갔으마 하는 희망적인 그런 이 얘기를 들어 제가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한국 불교가 방금 얘기했듯이 깊은 세계에서 그래도 불교국 가운데 제일 법을 깊이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성단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신뢰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단은 이원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 이제 행정하는 분은 행정하는 분, 또 수도하는 분은 전문적으로 수도하는 분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 갈 때 행정하는 쪽에서도 이쪽 이제 수행하는 쪽에 이제 뭔가 느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배우고 또 이 수행하는 쪽에서도 이제 행정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에 대해서 뭔가 서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차츰 천무인은 이제 아주 전문화 시켜가지고
그 전문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차츰차츰 서로 융합해가는 그런 종단이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선배 시인들이 정화하면서 폭력 쓰고 절 뺏고 이런 정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더 그것이 단축됩니다. 지금 저는 정화 끝머리에 출가를 했는데 저도 청암사 정화할 때에 지금 대처 스님들하고 서로 막 치고 받고 싸웠거든요. 끝머리에 갔는데도. 그래서 청암사를 사실은 저들이 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저는 이제 기성심하고 나하고 책임을 지고 둘이가 이제 여럿이 싸웠죠, 싸우기는. 근데 우리는 나이가 그때 20대 젊었을 때고 저쪽은 나이가 많으니까 뭐 숫자적으로는 뭐 비등했는데 상처는 막 이쪽에는 아무도 상처난 사람이 있고 저쪽에는 상처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형사 문제가 되니까 기성심하고 나하고 책임지고 그 겨울에 강목도 호도 있고 도망댕기니라고 도망댕기다 간 곳이 봉화예요. 봉화 산골짜기.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 지금까지도 봉화에서 내가 왔다 갔다 그 정화가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우리 스님들 의식 속에 정말 공부보다도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이원화 해가지고 정말 수자 스님들이 이제 우리가 철저히 공부를 하고 의식도 바꾸고 행위도 바꾸고 설사 도인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석종사 같은 이제 도량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행정하는 분들도 저쪽에 모두 다 이제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스님들도 인기가 이제 반비례로 떨어지니까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것이 서로 융화돼 가지고 정말로는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의식 가치관 바꾸는 의식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일이 안 되겠나.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와 계시는 주의시인들은 이제 뭐 한동안에 신문에 보니까 경계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경계인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그 융합하는 그런 완충 노릇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한 그룹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주지하시면서 어쨌든 이 수행에 관심을 갖고 본인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이제 중간 그룹이 있고 양쪽에 또 아주 열심히 이제 또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으면은 그 폭력으로 정화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못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공부하는 데 대해서 단순히 일주일 기간 동안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말고 또 내 개인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개인이 하는 그것이 정말로 종단에 큰 눈으로 좀 보시가지고 종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종단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종단이 잘 그렇게 이제 정말로 세상 사람 맨날 싸우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셈의 그 원수락하나 그게 이제 우리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제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침에 잠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업은 이제 우리 종단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 공업입니다. 공업인데 이 공업은 이제 우리가 개인업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단에서 만일에 이제 우리 대다수 스님들이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업을 이제
계속 쌓아가면은 정말 그걸 극복하고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존재 원리에서 이제 정말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있는 스님들이 자꾸 설 자리가 이제 자꾸 좁아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말 이 거사님 보살님들 없으면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제 개인 이제 수행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먼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먼 눈으로 이제 봐도 그것이 희망이 없고 그거 하니까 모두 다 자구책으로 어쨌든 막 혼자만 살겠다고 속인도 그렇게 합니다. 세속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것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원력을 갖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우리가 그 공업을 밝혀 나가면서 개인업도 함께 이제 우리가 밝혀 나가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가자. 그게 뭐 쉽게 이 얘기하면 사회화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원력을 갖고 하는 분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 이 선원장 씨하고 가끔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이 이렇게 서로 동참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같이 가면은 힘이 훨씬 덜 들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끔 이제 신세 타령도 하고, 또 좌절된 이제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불씨까지도 이제 꺼져버리면은 또 다른 데서 살아날란지는 몰라도 또 힘이 들거든요. 또 힘이 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불씨를 우리가 살려가지고 이제 저변 확대해 가는데 정말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깊이만 이해해도요, 그렇게 사고 안 하면은 괴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솔직히 해서 저는 그게 100%는 안 돼도 한 7, 80%는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저는 괴로워요. 저는 괴로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개개인이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힘을 합하면은 더 그 힘이 이제 커지니까 그런 이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석한 스님들 가운데 경전연구회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하고 내가 한 1년 이제 서로 어록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스님들이 그 단체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주지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뭔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이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참 내가 고맙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중국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모두 소감들 얘기하시는데 그때 내가 1년 내가 강의한 게 때로는 강의하면서도 나도 이건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가졌어요. 실제입니다. 가졌는데 그때 모두 소감 얘기하는 것도 듣고 와, 내가 진짜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개인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틀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금씩이라도 힘 모을 기회가 있으면은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업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업도 이제 공업과 개인업이 있다. 근데 개인업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공업이 잘못되고 있으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예. 이제 괜히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제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째 보면은 내가 이제 푸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이제 상당히 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